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혹시 요즘 몸에 가려움증이 있으신가요?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이나 정강이 부분의 원인 모를 가려움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고 있는 그 가려움증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된 증상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모 씨 환자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황달과 함께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그냥 가려워서 긁기만 했는데 이런 큰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려움증이 알려주는 생명의 경고 신호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려움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신체의 신호체계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려주는 신경계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간과 담도, 그리고 혈액 관련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특정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위의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신호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담즙 정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담즙 정체란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 분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담즙산의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이 두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발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우측 갈비뼈 아래쪽 통증,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감 등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수치 확인과 복부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등, 특히 어깨와 날개뼈 사이 부분입니다. 등 부위의 가려움증은 폐나 심장, 그리고 흉부의 다른 병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경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나 심장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등 쪽 척수로 들어가면서 같은 척수 분절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는 마치 등 피부에서 오는 신호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폐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등 부위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 가려움증의 패턴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심장 관련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워있을 때나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폐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있다면 종양과 관련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 주변, 즉 다리 아래쪽입니다. 다리 아래쪽의 가려움증은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를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소들이 피부로 배출되려고 할 때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다리 아래쪽에서 이런 독소들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주로 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쪽 정강이와 발목이 모두 가렵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만 가려운 경우에는 혈관이나 신경의 국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양쪽 모두 가렵다면 전신적인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 다리나 얼굴의 부종,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수치 확인, 그리고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부위의 가려움증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3주를 넘어서도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혈액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의 여과 기능과 단백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는 간, 담낭, 신장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려움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악화되는지, 식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패턴을 파악하여 조기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가려움증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위험한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험한 가려움증의 3가지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려움증 발생 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가려움증이 시작된 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기 검사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력이나 과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수혈을 받았거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위생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 배출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배출하는 과정에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7분간의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통해 이런 반사점들을 자극하면 해당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은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발바닥 자극을 통해 이런 장기들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우리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장기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매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전체적인 순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녹황색 채소 위주의 한겸 식단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겸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장기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가려움증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긁지 않는 것입니다.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2차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긁는 행위 자체가 더 많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가려운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일기 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악화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심해지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손바닥 가려움 시작. 점심으로 라면 섭취 후 2시간 뒤 긁지 않고 찬물로 씻음. 30분 후 증상 완화. 이런 기록은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요인들이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된 대부분의 질환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금주가 가장 중요하고 간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혈액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내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질환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건조나 알레르기로 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해당되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기록하시고 3주 이상 지속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로 조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더 나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혹시 요즘 몸에 가려움증이 있으신가요?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이나 정강이 부분의 원인 모를 가려움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고 있는 그 가려움증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된 증상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모 씨 환자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황달과 함께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그냥 가려워서 긁기만 했는데 이런 큰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려움증이 알려주는 생명의 경고 신호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려움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신체의 신호체계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려주는 신경계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간과 담도, 그리고 혈액 관련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특정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위의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신호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담즙 정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담즙 정체란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 분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담즙산의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이 두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발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우측 갈비뼈 아래쪽 통증,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감 등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수치 확인과 복부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등, 특히 어깨와 날개뼈 사이 부분입니다. 등 부위의 가려움증은 폐나 심장, 그리고 흉부의 다른 병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경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나 심장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등 쪽 척수로 들어가면서 같은 척수 분절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는 마치 등 피부에서 오는 신호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폐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등 부위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 가려움증의 패턴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심장 관련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워 있을 때나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폐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있다면 종양과 관련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 주변, 즉 다리 아래쪽입니다. 다리 아래쪽의 가려움증은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를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소들이 피부로 배출되려고 할 때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다리 아래쪽에서 이런 독소들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주로 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쪽 정강이와 발목이 모두 가렵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만 가려운 경우에는 혈관이나 신경의 국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양쪽 모두 가렵다면 전신적인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 다리나 얼굴의 부종,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수치 확인, 그리고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부위의 가려움증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3주를 넘어서도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혈액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의 여과 기능과 단백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는 간, 담낭, 신장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려움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악화되는지, 식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패턴을 파악하여 조기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가려움증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위험한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험한 가려움증의 3가지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려움증 발생 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가려움증이 시작된 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기 검사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력이나 과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수혈을 받았거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위생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 배출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배출하는 과정에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7분간의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통해 이런 반사점들을 자극하면 해당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은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발바닥 자극을 통해 이런 장기들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우리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장기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매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전체적인 순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녹황색 채소 위주의 한겸 식단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겸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장기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가려움증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긁지 않는 것입니다.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2차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긁는 행위 자체가 더 많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가려운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일기 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악화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심해지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손바닥 가려움 시작. 점심으로 라면 섭취 후 2시간 뒤 긁지 않고 찬물로 씻음. 30분 후 증상 완화. 이런 기록은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요인들이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된 대부분의 질환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금주가 가장 중요하고 간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혈액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내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질환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건조나 알레르기로 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해당되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기록하시고 3주 이상 지속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로 조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더 나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